농민들의 삶. 전쟁 막판의 1953년은 유난히도 춘근기가 극심했던 한 해였다. 사실 보릿고개라는 표현 자체가 이때 최초로 등장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과연 어느 정도로 심했던 것일까? 춘근기에 양식이 떨어져서 하루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농가를 흔히 전량농가라고 하는데, 53년 5월에만 전국의 농민 1000만 명 중 500만 명이 보릿고개를 겪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수치는 쉽사리 줄어들지 않아. 1957년의 조사에서도 절반의 농민이 전량농가를 벗어나기 힘들었다. 특히 전량농가들은 입도선매에 내몰려 그 고통이 가중되고 있었다. 입도선매가 뭐니? 서있는 별을 판다는 말로 별을 논에서 수확하기 전에 팔아버리는 것임. 헐. 배고픈 농민들에겐 어쩔 수 없었음. 그렇게라도 팔아야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입도선매 방식으로는 열심히 수확해봤자 모든 것을 고스란히 넘겨줘야만 했으니 악순환만 자초할 뿐이었다. 때문에 정부는 입도선매의 방식을 고리대금업과 같다고 하여 강력히 단속하고자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는 입도선매가 성행하였고, 1956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농민들이 입도선매나 연이율 6할 이상의 고리채에 신음하고 있었다. 53년 5월 국회의 조사 내용이다. 전량농가들이 초급 목피로 살아간다지만 실제로 본 모습은 더욱 처참했다. 농민들은 불에 볶은 왕겨가루와 나무를 썰어 만든 나무죽과 누르스름한 백토가루 등의 음식물을 먹고 있었다. 쑥이나 나물로 만든 죽은 차라리 귀한 음식에 속했다. 농민들은 부항을 뜬 얼굴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굶주린 농민들은 그저 살려달라는 애원만 할 뿐이었다. 전북 옥구에서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도맡아다가 물을 부어 끓여 한 그릇에 30환씩 받고 있었다. 하지만 국회에 보고해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농민들에게는 질곡과도 같았던 정책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으니 임시토지소득세가 바로 그것이었다. 임시토지소득세가 멍미? 농민들에게 세금을 돈이 아닌 수확물로 받는 것. 물론 여기에는 그럴싸한 취지가 있었다. 전쟁 기간 중에는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을 목적으로 농민들에게는 돈 대신 쌀로서 세금을 받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면 그럴싸해 보여도 농민들에게는 명백한 손해였다. 당시에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때였다. 정부로서는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보다 현물로 받고자 했던 것이니, 현금을 부담하는 도시민들과 비교해서 현물로 부담하는 농민들의 부담은 사실상 가중된 것이나 같았다. 하지만 전쟁이 끝났는데도 이런 토지소득세를 정권 말까지 한 번도 바꾸려 하지 않았다. 정부는 그때마다 이렇게 변명했다. 양곡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만 국민 경제가 안정되는 거임. 게다가 정부는 물가를 낮추겠다는 구실로 저고가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으니 당시 농민들이 받았던 타격이란 이만저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농촌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가뜩이나 미국에서는 공짜로 엄청난 양의 잉여 농산물이 들어오던 시기였다. 농촌의 몰락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도시민들의 삶. 농촌이 몰락한 상황에서 탈출구는 농촌을 떠나는 길밖에는 없었다. 결국 농민들은 생산 의욕을 잃고 하나 둘씩 도시로 몰려들었다.
당시 농촌의 모습을 조정래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지긋지긋한 소작질을 하면서 평생 종노릇을 하느니 서울로 가자. 서울서 고생하면 자식 새끼들이나마 똑똑하게 가르칠 수 있다. 맨주먹이 된 농민들이 고향을 등지며 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50년대에는 도시에 오더라도 막막했다. 전쟁이 끝난 도시에는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차라리 전쟁 때가 나았다며 푸념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전쟁 때에는 미군 부대에서 참호를 파는 일에 인부를 데려다 쓰거나 전선까지 군수품을 이어 나르는 일에도 인부들을 데려다 썼기 때문에 일자리가 귀했던 도시민들에게는 짭짤한 일거리가 될 수 있었다. 와, 전쟁 중에 미군은 참호 파는 것도 인부들한테 시켰던 거임? 한국인들의 인건비가 워낙 쌌으니깐.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미군 부대에서 일용직을 구하는 일도 사라졌다. 부두의 하역 일자리도 좀처럼 얻기가 어려워졌다. 때문에 전쟁 때가 차라리 좋았다는 푸념이 여기저기서 들렸던 것이다.